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신당을 만들 것 같습니까?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제가 보통 잘 쓰는 말 중에 예를 들면 장담하건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서구청장 선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신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런 내용은 제가 장담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도 이 계량적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리그레션 돌려가지고 이 통계를 가지고 이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도 마찬가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데이터 문헌을 보고 또 설문을 조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준석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120석 언저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많게는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수를 얻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절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으로 총선이 치러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현재 무당층, 지지정당이 없다. 그 다음에 투표 안 할 거다. 이런 퍼센트가 이미 40%를 돌파한 여론조사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 조금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선다, 이건 좀 무의미한 거예요. 무당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 무당층이 전부 다 투표를 안 한다면 현재 드러나는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의미가 있지만, 이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층도 반드시 많은 숫자가 투표장에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들이 만약에 갔을 때 결국은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최악과 차악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누가 최악이 되고 누가 차악이 되느냐, 이걸 제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제 수치와 바닥 민심을 봤을 때 최악은 국민의힘이 되고 차악이 민주당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참패한다. 오죽하면 제가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당 이름을 바꾸지 않고 총선을 치르게 되면 총선 이후에 그 당이 없어지고 당 간판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당 말고 신당이 출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보다 훨씬 더 큰 변수가 이준석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안티도 많지만 그래도 현재 이 신당을 만들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 현재 신당을 선언한 사람 통틀어 가지고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거는 이준석은 체이스 컬트입니다. 체이스 컬트. 여러분, 체이스 컬트가 뭔지 알아요? 저희 어릴 때 이 체이스 컬트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체이스 컬트 뒤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체이스 컬트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옛날 얘기니까 포병장교들이 특히 이렇게 포카를 많이 치는데, 보병장교들보다는 포병장교들이 아무래도 좀 널널하다 보니까 밤에 삐어큐에 가가지고 이 포카를 많이 치는데, 꼭 거기에도 체이스 컬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가 이 좋은 걸 잡으면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그 패가 안 나오고 마지막에 뭐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다 까먹었는데 풀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뭐 이 똘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얼굴이 확 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얘기하기를 자기가 좋은 거 잡았을 때 상대편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이렇게 마지막에 미끄러졌을 때는 다 따라와가지고 나를 잡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던데 그만큼 얼굴에 이제 써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도 보면 이 감정의 변화, 그 다음에 속내를 잘 못 감추고 다 드러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젊어서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준석의 그런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좀 지금 그 곳곳을 방문하는 그 일단 일정과 메시지를 보면 정치는 일정과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읽혀요. 그래서 이준석이 최근에 계속 돌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 특히 대구. 뭐 경북하고 대구는 또 좀 달라요. 서울과 경기, 인천이 좀 다르듯이 서울은 집값이 이미 평균 뭐 10억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던 지역도 요즘은 보수화되고 있고 반면 경기도는 과거에 약간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던 지역도 심지어 뭐 동두천, 연천 뭐 이쪽에 이제 가평, 양평 이런 데도 요즘은 진보 진영의 표가 많이 과거에 비하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또 완전히 다르다. 경북은 뭐 죽었다 깨나도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만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빨갱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동네지만 대구 사람들은 좀 다르다. 대구는 늘 한 40% 정도는 반보수 정당, 국민의힘 계열의 당의 반대를 찍어왔던 곳이고 또 뒤집어지기도 했죠.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 작년 말고 5년 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수성구 의회 다수당이 돼가지고 구의장을 최초로 민주당이 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현재 보면 이준석이 대구 치맥 파티에 가가지고 계속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그저께는 대구대 또 어제는 경일대 대구 지역의 대학을 돌면서 계속 메시지를 쏟아놔요. 뭐 여기서 이준석이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홍준표를 띄워요. 홍준표가 험지인 양산. 난 양산이 험지인지 모르겠는데 일산이 험지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양산이 험지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 험지인 양산에 가려고 하는 우리 홍준표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그렇게 험지로 가겠다는 분한테 공천도 안 줘서 당이 모욕했다. 이렇게 홍준표를 띄워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대구다. 근데 대구 시민들은 거기 화답해줬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준석도 노원에 내가 그 험지에 출마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내가 해봤는데 그마저도 공천 안 주겠다는 놈들, 이놈들이 정상이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험지에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박해받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을 때 꼭 그런 전국적인 인물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대구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가 언제부터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가 예스맨이 사방을 덮고 있을 때도 당당하게 놓으라고 얘기하고 박해받았던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대구에서 배출됐다. 그게 바로 또 나다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비유를 들면서 나 이준석이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준석이는 이미 국민의힘의 깃발을 달고는 노원 같은 곳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예전에는 노원 내가 3번 출마했으니까 노원에 내가 공천 안 주면 니들이 나를 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준석 아니라 이준석 할아버지가 와도 유승민이 와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깃발을 꽂고 출마하는 순간 당선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이 일산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가평
양평 여주를 가려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주 양평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명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산이나 부천이나 파주나 심지어 김포도 원래 원주민들은 3만, 5만 정도 됐는데 적어도 지금 45만, 고양시같이 108만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 된 거예요. 고양시 원주민들은 요 동네에 조금 있는데 원주민들은 주로 이 모임을 같은 걸 하면 늘 그 회장은 타지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총무, 재정 뭐 이런 거 맡아서 실질적으로 이 돌리는 거는 이제 원주민들인데 그 얼굴 마담들은 대부분 타지 사람들이에요. 뭐 학벌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배경도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야지 이제 외연이 확장되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여주는 아니다. 심지어 동두천도 타지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 있지만 동두천도 그러니까 동두천 시장을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주하고 양평, 가평 이런 데는 좀 달라요. 포천도 아직까지는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예요. 김포만 가도 김포요 장기동 신도시 있잖아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거기 가려고 하겠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판단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해? 결국 이준석이 살 길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각을 세우고 현재 제가 신당 만드는 쪽에 신당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신당 얘기는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신당은 어쨌든 마지막 그 정점, 마지막 활용 점정은 이준석과 유승민, 특히 이준석이 찍어야지 신당이 성공을 하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파란을 일으키지. 이준석이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이준석도 죽고 신당도 지지부진하게 끝날 확률이 높다. 잘해봐야 나는 10석 미만 다 합쳐서 3석 내가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 30석 한다고 할 때 3석 하든지 60석 하든지 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신당은 좌파 신당이 나오면 안 되고 보수 신당이 나와야 돼요. 좌파 신당, 이재명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신당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신당의 얼굴은 보수 진영에서 깨고 나온 사람이 신당의 얼굴이 되고 나머지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서브로 받쳐야지 이 신당이 성공을 하는 거지 좌파가 얼굴 마담이 되는 순간 성공하지 못한다. 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고 부정평가가 지금 보면 한 60%가 넘는 곳이 많죠. 50% 후반에서 60%. 근데 그 내면을 더 뜯어보면 윤석열이 잘했다. 아주 잘했다. 아주 강한 긍정은 15% 내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따져보면 여론조사가 어제 났는데 국민의힘 못한다는 게 64%.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걸 가지고 욕 못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못한다. 야당 역할을 못한다. 68%. 국민의힘이 여당 역할 잘한다. 29%.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역할 잘한다가 몇 프로냐? 2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여당 역할을 아주 잘한다. 5%.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아주 잘한다. 3%. 모든 수치에서 더불어민주당 다 밀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느슨하게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느슨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 숫자는 도저히 민주당 이놈들 때문에 입 뻔뻔하고 팔이 함찬 놈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수구가 아닌 상식적인 보수 사람들이 리더를 하는 당을 이끌어가는 좌파당이 아닌 새로운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당이 출연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하겠다면 기꺼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빠진다. 그리고 중도층들이 다 빠지고 좌파들이 똘똘 뭉쳐가 이재명 중심으로 뭉친다 하더라도 따라와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대라는 표현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두 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당만큼은 안 되더라도 3당으로서 저는 50석 이상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 저도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 이 신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끌 때 신당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이 그럼 신당의 이 얼굴로 본인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신당의 얼굴로 총선을 제3당을 이끌고 나왔을 때 어디에 출마하는 게 더 당선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크냐? 그거는 바로 대구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준석이가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제가 대구에 한 달 반 전에 내려가서 토론회 할 때 그 토론 영상을 조대원이 싫어서 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준석이가 한 내용을 똑같이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은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원내대표는 만들 수 있어도 당대표, 대통령은 앞으로 대구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세워야 된다. 전국적인 인물을 세워야 된다. 그 인물이 비록 국민의힘 깃발을 달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3당, 신당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그 새로운 대구 출신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근데 준석이가 대구 사람이냐. 본인도 얘기했지만 나는 노원에서 태어나서 노원에서 자란 노원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사람이 없으면 대구 사람들이 이준석을 대구 사람이라고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일부 있겠냐. 그래서 내가 나고 자란, 대구 경북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가 아직 살고 있고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살고 있는 조대훈이가 그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구 토론회 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노원에 출마하지 않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명분을 쌓아서 탈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 것이고, 현재 유승민 의원하고 이렇게 교감은 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급속하게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민심에 등 떠밀려서라도 그렇게 다 모여서 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 지금 검태섭 당이든 이렇게 양양자든 뭐든 이렇게 이래 있는 당들 중에 양양자당은 국민의힘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나머지 금태섭이나 이렇게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심지어 정의당의 그 제3의 권력인가? 있어요. 유호정, 장혜영 있죠. 그 다음에 조성주 이런 예전에 당대표 출마했던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결국은 다 뭉쳐서 이 삼지대 신당에 보수가 이끄는 삼지대 신당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단 총선은 치를 것이다. 그 이후에 분열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권을 치를 만한 이 사람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재명, 윤석열, 여기 한동훈 얘기하는데 대권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3지대에서 총선을 돌파하고 대권 후보까지 내면서 자기 대선을 치르려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